안녕하세요, 오토카메가진입니다. 그동안 너무 신차 얘기 중에 현대 기아차가 얘기가 많았죠. 솔직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QM6 같은 경우 반년 전쯤 만든 영상에 많은 것들, 아니 거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고요. 위 카드를 누르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SM6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디자인에 드라이빙 퍼포먼스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요. 그것도 반년 전쯤 이미 개인 의견을 담아 영상 칼럼을 제작한 것도 있고요. 쉐보레 아니 3월에 이코녹스를 홈페이지에서 없앴으면 좀 더 빨리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들어오게 하던가, 이코녹스 페이스리프트의 상세한 설명 역시 반년 전에 끝냈습니다. 진짜 얘기의 주류가 될 부분이 현대 기아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아도 이를 인지하고 정말 많은 노력 및 바이럴 마케팅 등을 선보이고 있죠. 여담은 이쯤 하고, 자 그래서 너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하시겠죠? 네, 오늘 얘기하고 싶은 차량은 바로 What's your name? Nero. 풀체인지 모델 추가 소식에 대한 얘기 및 예상보다 출시일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기존 영상에서 나름 하바니로 컨셉트카 DNA를 개상하는 부분 및 예상도와 그리고 옵션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간만에 니로 얘기를 다시 하는 만큼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더 하려 합니다. 현재 스포티지 풀체인지 모델이 매우 높은 반전미를 보여준 후 전보다 니로 풀체인지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죠. 이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최근 기아가 급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DNA를 적극 적용하면서 새로운 사이 포지션의 고급화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크기 부분은 당연히 더 커질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죠. 예상되는 바로는 현재 니로보다 더 커져서 4세대 스포티지 크기만큼 커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주차장의 주차 라인을 본다면은 4세대 스포티지가 주차 라인에 있는 것과 비슷한 크기를 선보이고 있고요. 비록 위장막이 두텁다지만 4세대 스포티지 주차된 크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길어진 휠베이스인데 이는 현행 니로 모델과 풀체인지 모델의 길이를 대조해 봐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로 인해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니로의 크기는 전체적인 크기를 따졌을 때 4세대 스포티지 크기만큼 커질 것이다 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니로 풀체인지 모델은 신형 스포티지와 셀토스 사이의 크기를 마크할 듯 하고요. 우선 외형 모양이 신형 스포티지가 공개되기 전처럼 다양한 예상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그 기조가 잡히는 듯 보이고요. 특히 카스쿱스에서 완성형에 가까운 외형을 선보인 후 기타 외신 채널에서도 다른 예상도를 선보였는데요. 전면 모습 포인트는 하바니로 컨셉트카에서 보였던 특유의 주간주행 등 DRL이 들어간 모습인데 마치 펄스 측정 그래프처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죠. 위장막이 가려진 부분, 최신 해외 예상도를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예상 외로 하바니로 컨셉트카에서 보인 전면부의 특징을 많이 담아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신형 스포티지의 아웃격으로 불리며 못생긴 외모만 아니면 참 좋은 차인데 라는 생각을 갖고 기존 오너분들은 매우 만족하면서 운행을 했는데요. 이번엔 신형 스포티지보다 더 잘생겨진 얼굴로 선보일 듯 하죠. 특히 스포티지에서 보인 상단과 하단 그릴을 나누는 크롬 부분을 아쉬움으로 지적한 분들이 많았는데 니로는 상단 부분의 얇은 그릴을 더 날렵하게 다듬고 살짝 올라간 눈썹 모양의 양 끝이 인상적입니다. 형보다 잘생긴 동생이 많은 것처럼 기아 SUV 라인업이 그런 모습이고요. 범퍼 라인과 연결된 부분이 하단 그릴과 나뉘는 모습을 하고 있고 헤드램프 부분은 프롭에서 프로젝션 LED를 중옵이나 하옵션에서는 일반 MFR 방식과 할로겐 방식을 제공할 듯 하죠. 스포티지와 같은 것을 쓸 듯 보이고요. 방향지시 등은 헤드램프 아래 두 개의 작은 사각형으로 제공될 듯 보이네요. 차이라면은 주간 주행 등이 스포티지와 달리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쭉 이어진다는 거죠. 항상 예상 외로 주간주행 등의 모습이 공개된 터라 이렇게 가로질러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국내에서 테스트 차량이 다니는데 가로질러 가는 부분이 빛이 새어 나오지 않아서 종잡을 수가 없죠. 개인적으로는 가로질러 가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셀토스에서도 그랬고 좀 더 아래급에서 주간주행 등 DRL의 화려함을 선사, 차급에 비해 좀 더 화려한 외형을 가져가는 게 최근 현대와 기아가 내세우는 전략 중에 하나죠. 하단 그릴을 더 크게 부각시켜 실제 차 크기보다 더 커 보이는 효과를 내는 게 보이죠. 스포티지가 이 부분에 입술을 살짝 가린 투구 같은 모양을 선사를 한다면은 니로는 완전하게 뚫린 모습의 투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니로의 전면부가 스포티지로 가도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을 만큼 최근 기아의 디자인이 상당히 잘 뽑아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측면부를 보면은 단순한 캐릭터 라인이 들어가게 되고 EV6와 스포티지에서 보인 로커 패널 포인트 부분이 없이 비교적 온순한 라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확연한 차급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거죠.
사이드 미러 역시 최근 현대기아에서 선보이는 플래그 타입이 아닌 A필러에 부착된 모습이고, 옵션에 따라 사이드 미러의 리피터 모습이 약간 다른 점이 포착이 되었죠. 국내에서 포착된 사이드 미러 풀옵션 및 중업 모델에서는 디귿자 형상의 리피터가 장착된 것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옵션 플러스 하이브리드냐 PHEV냐 EV냐에 따라서도 갈릴 듯 합니다. 2열 벤트 글래스 쪽 뒤 C필러의 스포티지와 같은 위치에 비늘 형상이 있을 듯 하고요. C필러를 지나 리어 라인으로 가면은 일체형 세미 스포일러 장착된 모습이 보이고요. 다만 리어 와이퍼가 숨겨진 형식일지 혹은 차급의 차등을 위해 일반 리어 와이퍼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을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소렌토 및 카니발 그리고 투싼과 스포티지에 장착되는 것과 같이 장착이 된다면은 니로 풀체인지 모델의 이점은 더욱 분명해질 듯 하고요. 또 다른 하극상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가장 최근 모토닷 ES가 오스트리아에서 촬영한 니로 스파이샷 리어 부분에 일반 형식의 와이퍼가 달려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 와이퍼가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네요. 테일램프는 다들 아시는 대로 부메랑 형상 혹은 꺾인 괄호 형태의 이모티콘 형상을 하고 있고요. 방향지시 등과 후진 등은 아래로 내려간 모습이 보이죠. 여기서 신형 스포티지처럼 국내용 유럽형 차이처럼 방향지시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개인적인 생각은 하단부에 그대로 있을 것 같다인데요. 우선 신형 스포티지 테일램프 같은 경우 방향 지시등을 위로 올려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니로 풀체인지 모델은 테일램프 디자인 자체가 가로 형태의 방향 지시등을 위로 올리기 힘든 디자인이죠. 다만 EV6처럼 방향 지시등을 꺾인 부분 맨 아래쪽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무빙 턴 시그널 같은 걸 제공하지 않을 듯하고 그냥 깜빡이 형식으로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측면부에 부착되어 있는 듯 하지만 꺾여지면서 후면부로 가는 라인에 테일램프가 있는 그럴 가능성 역시 충분하죠. 그래도 하단부에 부착되어 나올 듯 하고요. 타 모델과 달리 니로는 국내에서도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V 모델 이렇게 다 제공하기에 EV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에 차등적으로 쓰이는 용도가 아니라면은 굳이?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튼 실내 부분, 일단 새로운 기아 마크를 달고 K8이 쏘아 올린 실내 레이아웃 변화와 EV6가 선보인 센터 콘솔 부분이 합쳐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전자식 기어 노브와 새로운 플랫폼으로 제작되면서 전기차 버전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바뀌었기에 플랫폼의 변화가 가져오는 장점은 매우 크죠. 기아가 새롭게 선보인 오퍼짓 유나이티드 디자인 철학에 맞춰서 외관상 전면부와 후면부의 화려함을 뒤로한 채 실내 부분은 단조로운 형식을 선보일 듯 하죠. 유튜브 굿맨TV님 채널에서 직접 찍은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 돌아다니는데 가져왔고요. 출처는 정보창에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채널 주소도 남겨뒀고요. 한번 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센터 콘솔 부분 EV6보다 작은 크기의 니로라서 가로폭이 좁은 형태임을 알 수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신형 스포티지가 크래시 패널 부분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적용한 것과 사뭇 다르고요. 컵홀더는 사선으로 두 개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대시보드부터 센터 패시아까지 위장막으로 덮여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깊어지는데요. 신형 스포티지에서 선보인 듀얼 12.3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정도는 아닐 듯하고, 실루엣을 본다면은 콕핏 디자인 적용은 거의 확실해 보이죠. 10.25인치 콕핏 디자인을 선보일 듯 하고요. 최근 기아 자동차 공식 동호회인 니로 클럽 카페에서 또 다른 실내 사진을 선보였는데, 핸들 뒤쪽 대시보드까지 연결된 부분이 디지털 클래스가 아니라면은 화살표 부분이 좀 더 두툼하게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상급 트림에서는 디지털 클러스터가 장착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실내 디자인 부분을 EV6처럼 가져갈 거라는 건데, EV6와 K8 및 신형 스포티지에서 선보인 원터치 공조 인포테인먼트 조절 방식을 제공할지, 혹은 셀토스와 같은 방식의 센터 패시아를 제공할지 아직 장담은 할 수 없겠네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풀터치 방식보다 셀토스 방식과 비슷할 듯 하고요. 센터 패시아와 콘솔의 연결 부분은 신형 스포티지와 비슷한 방식을 제공할 듯 합니다. 좀 좁은 방식의 센터 콘솔이라 EV6처럼 분리형보다 연결돼서 그 부분에 무선 충전 및 다이얼 방식의 전자식 기어 노브를 제공할 듯 하고요. 첫 부분에 왜 K8을 합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네, 바로 이 앞좌석 시트의 헤드레스트 때문이죠. K8과 좀 다른데? 옷걸이를 걸 수 있는 형상이 아닌데? 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표시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여기에 쇼핑백이나 옷걸이 및 가방 같은 것을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넓어진 실내만큼 상당히 공간 활용을 하려는 모습이죠. 그리고 스포티지와 다른 방식의 좀 더 날카롭게 뻗어나가는 마치 유명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 같은 모양의 도어 캐치가 보이죠. 2열 레그룸을 보면 상당히 넓어졌다는 게 확연히 티가 납니다. 레그룸 다리 공간을 보면 기존 모델 역시 크기에 비해 생각보다 레그룸 공간이 컸다고 보였는데,
그에 비해 더 길어진 모습을 보이죠. EV 모델이 있는 만큼 실내 공간을 최대로 뺄 수 있게 만든 부분이 장점이긴 했죠. 파워트레인, 한간에 PHEV 모델을 출시하지 않고 유럽 전용으로 내놓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는데, 그 이유가 현재 모델 하이브리드와 PHEV 모델의 가격 차이가 900여만 원이 차이가 나고요. 한 달 약 75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또한 사실이죠.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구매한 분들이 매우 만족하는 부분, 시내 저속이나 짧은 거리 출퇴근 등 EV 모드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연비 70에서 80km를 찍는 엄청남을 보여주기도 하죠. 솔직히 어떻게 타더라도 연비는 잘 나오는 모델이고, 주유비 절약뿐만 아니라 엔진오일 역시 4만 km를 넘게 타고 2번만 갈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오일 상태가 너무 좋았다라고 할 만큼 주행 유지비 자체가 적게 들어가죠. 다만 사고나 고장 시에 보증기간 끝난 후 비싼 수리비와 교체 비용 등 이런 부분 및 올해부터 PHEV 모델 구입 시 제공되는 보조금 혜택 폐지 및 판매 부진으로 인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선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2021년에 선보이지 않았다가 2022년 모델에 나와 있지만 이는 올해 9월과 10월 사이에 나올 것이라는 걸 못 맞출 것이기에 2022 니로라고 명명하고 마지막까지 뽕 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 싶네요. 대신 48V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장차 좀 더 싼 가격에 효율성을 높인 모델을 선보이지 않을까 하고요. EV6 판매량을 높이기 위하여 EV 모델을 없앨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지만 코나 EV 모델이야 화재 사건도 있었고 안 좋은 여론 인식 때문에 유럽에서만 새로운 코나 EV 모델을 판매한다고 했지만, 국내에서는 니로만큼 가성비 좋은 EV 모델을 찾아볼 수가 없기에 이것을 단종시키고 EV6에 몰아준다라 서로 선호하는 가격대 및 포지션이 다르기에 EV 모델은 유지시킬 듯 합니다. 그리고 예상 출시일은 2022년 2분기 정도로 내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2022년 니로라고 현행 판매 모델의 명칭을 정한 것이고요. 아이오닉5의 갑작스러운 가속사건 및 냉각수 사라짐 등 새롭게 시도하고 선보이는 모델의 품질 이슈가 있는 만큼 니로 풀체인지 모델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네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스포티지 풀체인지 모델이 공개된 만큼 다음 후속타로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니로 풀체인지, 망둥어 같은 모습에서 싹 성형 및 벌크업을 하고 나오는 모습이 과연 실물은 어떨지 많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더 좋은 얘기 및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